없든 떠나가지고 벌 키울 수 있는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돼요. 증식은. 근데 증식은 한 곳이 아니고 두 군데가 있어야 돼. 교미장 따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증식장 따로 있어야 되고. 네, 한 군데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미상을 끓여놓으면은 교미상 끓이는데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벌들은 이렇게 자기 집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교미상을 끓여놨어. 여기 교미상이라는 거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 종류가 있어. 산란왕이 있고 처녀왕이 있고 신왕이 있고. 처녀왕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왕. 왕계에서 태어나서 교미하지 않은 왕을 처녀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처녀왕을 교미시키기 위해서 꾸려놓은 봉장이 교미상 봉장. 네. 그래서 그 처녀왕은 나와가지고 자기 그 교미하러 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벌문 익힘이라든가 지형직을 익힘을 해요. 내가 어디 가야 돼. 그리고 얘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뭐 날개도 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얘는 며칠 동안 교미 비행하기 전에 날개 근육도 키우고 자기도 몸을 만들어야 돼. 처녀왕도. 그래서 벌집 자기 익힘도 하면서 나와가지고 날개 근육 키우고 나갔다 들어갔다 며칠 해요. 그때 이제 자기 벌집을 익히는데 만약에 그날 내가 그 교미상을 운영하지 않고 증식장하고 같이 있으면서 작업을 하고 옆에 있었어. 그러면 걔가 나와가지고 자리에 믿겼을 때 나는 지형지물이 됐는데 내가 없어졌어. 그러면 얘는 다음날 교미하러 왔다가 날 찾아와요. 내가 서 있는 그 다른 벌통에 가가지고 들어간다고. 네. 네. 그리고 교미상을 끓일 때에는 벌통을 똑같은 것보다는 색상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지형지물 다 틀리게 하다못해 고추대 하나도 그 벌통이 끓다 막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지형지물 특색을 찾아 들어간다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좌측으로 우측으로 나가게 소문을 만들어 놓고 교미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뭘 만들어 놓으라고? 지형지물을. 네, 우측으로 나간 놈은 우측에 지형지물이 있으면 특이할 수 있는 어떤 덮개를 덮어놓거나 아니면 2, 3점을 갖다 막아놓거나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걔네들은 거기 자리 김을 하고 교미하고 와서 자기 통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행위가 없고 벌통 위치가 똑같이 가지런하게 놓다 그러면은 얘들 나가가지고 똑같은 자리를 인식해요. 그래서 교미가 잘 안 돼. 그래서 교미장은 별도로 운영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 증식 같은 경우에는 사양을 하고 뭐 그 대형 화분떡을 급여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증식의 기본은 사양이에요. 저도 처음에 누가 알려주질 않아. 벌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그 자기 재산이라고 자기만 가지고 있고 저는 근데 좀 말이 많잖아요. 알려주고 싶은 거야. 하늘에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거 하늘에도 다 드리고 싶은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아니라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뭐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주간에 빼놓고 야간에는 제가 응대할 수 있으니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부분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그 증식의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사양이에요. 사양만 작상 꿀 들어올 때도 하부떡 넣어주고 고체 사양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양에 그 제조해가지고 넣어주면 벌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증식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채밀고 같은 경우는 강하게 빼서 밀원이 많은 지역에 갖다 놓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채밀고 편성할 때에는 내 지역에 마을에서 꿀 딸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절대로. 한두 통이든 뭐 세 통이든 10통이든 마을에서는 꿀 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마을에요. 이제부터는 제초제초예요. 꽃 피는 거 다 죽여. 그 다음에 농약 살포해요. 벌 한참 드러날 때 꽃 필 때 사과 바치고 뭐 딸기 바치고 저기 뭐 오이 꽃 필 때 방제 많이 해요. 야, 벼 화분 많이 들어와요. 옥수수 화분 많이 들어와요. 그죠? 그때 뭐 하셔요? 농가에 보면은 그때 약 엄청 많이 쳐요. 그러니까 벌들이 많이 죽어. 농약 피해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꿀을 그 채밀할 수 있는 군세가 돼야 되고 그만한 밀원이 있어야 되는데 밀원은 제초제로 다 쳐가지고 풀 죽는다고 다 마을 밭반 뭐 논이고 밭이고 예? 뭐 길이고 공터고 뭐 하다못해 저기 그 모기하고 날파리 많이 생긴다고 마을 인근에 뭐해 방역하잖아. 방역에도 벌 많이 죽어요. 그거 한 번 하면 죽는 게 아니라 까물어쳐요 애들이. 그러니까 다 떨어져요 우두두. 그거 좀 아침에 하거나 아니면 저녁 때 하거나 그때 많이 방역을 하잖아 또. 그러니까 제가 왜 마을에서는 꿀 딸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증식 같은 경우에는 작심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돼요. 케어도 되고.
근데 채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애들이 좀 불세가 약해지면 사양도 해야 되는데 그럼 사양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채밀을 하려고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라. 네. 임도나 아니면은 그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국도 주변 차가 그 힘드시면은 차 그 회차가 가능한 지역을 미리 탐사를 하셔가지고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 계곡에 있는 밭은 괜찮아요. 계곡 깊숙이 있는 거는 왜? 얘네들은 계곡 밭에 갔다 하지 않는 게 계곡 들어가게 되면은 냇가라든가 산으로 가요. 꿀 따로 밭에는 별로 안 가요. 네, 밀원이 있으면. 근데 마을에는 주 밀원이 계곡이 아니고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피는 농작물에서 피는 뭐 옥수수하고 벼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메밀이라든가 꽤 이런 거 거기서 이제 밀원이 많이 보충이 되는데 그리고 뭐 한삼덩굴, 네, 한삼덩굴이라든가 뭐 두릅나무, 네, 그런 데서 많이 꿀이 들어오는데 특히 봄에 같은 경우에는 그 꽃다지라든가 이제 봄에 키는 그 밭에서 피는 꽃들이 있어요. 냉이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애기똥풀 이런 데서 꿀 많이 들어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농사 짓는다고 이제 좀 있으면 노다리 치시거나 제주제 뿌려가지고 풀 잡는다고 다 저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임도 같은 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놔도 뭐 문제되지 않나요? 민원만 안 들어오면 되고요. 민원 들어와도 군이나 이런 데서 제재는 저도 임도에 갖다 놨는데 작년에 우몽산 갖다 놨는데 민원 들어갔어요. 누가 그 나물 따다가 벌통이 쏘였는지 그 민원 들어가지고 거기서 표말 갖다 붙여놨더라고. 여기서는 뭐 양봉하고 뭐 어떤 저걸 할 수 없으니 며칠까지 철거하시오. 끝까지 놔뒀어요. 안 하고. 아니 그런데 그 분실의 염려는 없나요? 분실? 그러니까 그 마을 주변에 그 입구에 뭐 그 CCTV가 있거나 분실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한 10통 가지고 이렇게 집중 사용하게 되면은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걸리면은 다 물어내야 되니까. 임도는요 이렇게 자물쇠를 다 걸어놔요. 네, 그 자물쇠를 채워놓는데 그 지역 주민 이장님은 다 알아요. 알죠. 네. 그 이장님하고 술 한잔 하시면서 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면 되고 이 산림청에서는 안 알려주세요. 저도 그걸 조심하고 있는데 우리 집계에 가면 임도가 있긴 있거든요. 놀자리도 있는데 조금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분실 대책은 강구를 하셔야 돼. 근데 그게 뭐 10통이고 뭐 이렇게 밀집으로 갖다가 이제 채밀금 편성해가지고 갖다 올려놓으면 한두 통 이렇게 설통 넣고 그러면 잘 가져가요.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헌터들 나 약축해러 온다 그래가지고 양파만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냥 훅 씌워가지고 묶어가지고 가요. 들고 벌통 뛰러 가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는 무거우니까 뿔만 쏙 따가지고 가요. 벌통을 바로 차가지고 저한테 떨겨버리고 걔 놔두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가면은 그 양파망 하나면 끝나요. 벌통 하나는 한 대통이든 대박이든 그죠? 왜냐면 벌 이동할 때 자대 없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해요? 모기장이나 양파망 있잖아요. 양파망 갖다가 저걸 해버렸네. 밑에 자대 없으면은 여기다 씌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끈으로 묶어요. 꼭 벌 못 나오게. 그리고 짊어지고 내려오면 돼요. 끝나요. 한 통 버는 거야. 뭐로 한 통에 뭐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 주고 벌 사요. 산에 하면 꽃게 하나 약갱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배낭 하나 메고 갔다가 배낭에다가 한 통 잘 들어가요. 배낭에도 쏙 들어가요. 제가 그걸 벌을 훔쳐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랬죠. 2년 전에 전국에 뭐 벌 받았다고 소문난 사람 있어요. 뭐 200통을 받았니, 뭐 40통을 받았니. 그 사람은 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벌 훔쳐간 사람이에요. 헌터라니까 헌터. 약초 캐고 뭐 다니면서 봄나물 뜯고 뭐 산삼 캐고 한다고 하면서 산에 누가 그 벌 넣어가지고 잘 키워놓으면 애든지 키워놓으면은 뭐 홀라당 벌채로 가져가거나. 그래도 벌만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가을 되면은요 속이 입어서 능이 입어서 따라온다 해가지고 꿀 도난당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때 꿀 꽉 차 있잖아 소정벌은. 그러니까 꿀투키로 들어간다니까. 꿀 한 대박이면은 30만 원만 받아도 두 대박만 나와도 60만 원이다. 하루 일당 떨어져요. 거기다가 벌 가져가면 또 하나 벌잖아. 그 벌이 30만 원이면 벌 한 통이면 100만 원도 떨어지는데. 두개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책도 강구하셔야 돼. 그 벌통 뭐 산속 깊이 아니면은 내 땅 아닌 어떤 곳에 갔다 오면은
그리고 양분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셔야 돼. 도난당해도 내 그 관리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뭐 임도나 국도나 뭐 그 남의 산에 사유지에 갖다 놨다 분실하게 되면은 소유권 주장을 못 해요. 그죠? 그리고 법에 벌금을 물게 돼 있어. 양봉사 그 양보법에 허가를 내야 되고 사육장 내에 허가 등록되지 않은 데에서는 이거 꿀채비라도 팔아먹지도 못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 1회 걸리면 20만 원, 2회 걸리면 20만 원, 3회 때는 30만 원 벌금 물게 돼 있고 시정 조치하게 돼 있고. 이런 거에도 자기 법적으로 뭐 어떤 아니 대응을 할 수 있죠. 잊어먹었다고 이제 그 가져간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하다가 잊어버리면 그 적당하게 신고해가지고 고소하거나 해가지고 찰 수 있는데 임도 갖다 놨다가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너 거기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가 부셨는데 같은 네 잘못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절도가 제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성립은 돼요. 찾으면. 원주에는 근데 못 찾아요. 뭐 임도에 CCTV가 있어, 뭐가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망태 하나 메고 올라갔다가 질고 내려올 때 저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올라갈 때 일로 가는 게 CCTV에 걸렸어. 근데 반대쪽 내려올 때 등산로에는 CCTV가 없어. 그리고 등산백에 볼통이 들어있는지 약초가 들어있는지 내 도시락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이따 하더라도 저 물증이 여러 없어요. 사람이 갖다 놨는데 뭐 나도 그거 갖다 놨다 가져오는 거라면 뭐 어떻게 뭐. 그럼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우리 그래서 동네도 우리 법한테는 채비를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리고 저도 대량으로 이제 뭐 한 곳에 한 60통씩 갖다 놔봤는데 꿀은 뭐 피나무가 피거나 엄나무가 피거나 이렇게 그 밀원이 좋은 밀원이 있으면은 돼요. 토종벌은. 근데 인근에 양봉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런 그 피나무라든가 뭐 엄나무라든가 이런 고정 그 한 번에 꿀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밀원수가 없다 그러면 예, 그 군수를 정해줘야 돼. 그 지역에 대한 밀원수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10군으로 편성할 건지 20군으로 편성할 것인지도 계획을 하셔야 돼. 밀원은 별로 없는데 50군 갖다 놓으면은 일만 열심히 하고 예, 벌도 벌은 벌대로 저기 혹사당하고 사람은 또 사람대로 관리하자고 또 혹사당하고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통 정도가 적당한 곳에는 10통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이상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군수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4명 같은 경우에는 양봉만 없으면은 뭐 2, 300통 갖다 놔도 상관없겠더라고요. 양봉 있는 상태에서 토적꿀 뭐 꽉꽉 들어오는 거 보면. 작년에 그 구릉역에서 제가 구릉역 저기 저 내면에 양봉이 하도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 조합에서 벌을 한 70군 정도 올렸어요. 토종꿀을. 제 거 30군하고 그 조합과 한 40군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70군을 올렸는데 그 벌 갖다 놓은 주변에 그 토종벌은 한 곳에 이렇게 일찍 않고 이렇게 두물두물 3m 간격 떨려놓잖아요. 공터가 있어가지고 한 20통을 이렇게 쭉 그 공터 바운드에다 이렇게 쭉 설치해놨는데 그 가운데 양봉 60통이 개상으로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날. 그리고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잘 들어와요. 토종벌도. 밀원지가 그쪽에 원체 많으니까. 네, 밀원이 많으니까 상관없어요. 워낙에 그 내면 저기 내면 넘어 구릉역 넘으면은 양양 서면이잖아요. 양양 서면하고 그쪽에도 다 그 뭐야 국립공원 뭐 저기 저 국유림이고 이쪽 내면 그 쪽도 다 국유림이고 다 산이니까 예, 밀원이 계속 끊기지 않는 거야. 특히 산 밀원이 좋은 게 그 마을에서 키우면은 7월이나 8월에 밀원이 없어요. 뚝 끊겨 아무것도 없어. 그 옥수수 화분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9월 딱 8월 중순까지는. 그랬다 가을 꽃피면 이제 그때 좀 들어오고 마는데 산에는 그게 꾸준히 들어와요. 산에는. 그래서 산으로 제가 세밀군 편성해서 가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양봉하고 꿀 많이 들어올 때 밀원이 많으면 양봉하고 토종벌하고 같이 키워도 꿀은 들어오더라 많이. 근데 양봉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더 들어오더라. 장난이 아니더라. 네. 양봉통 개상으로 60개 중에 그 20통이 제가 있었는데 한 절반 이상은 거의 만상 들지 못할 정도로 그 꿀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이제 양봉업자들하고 이제 좀 분쟁이 있으면서 이제 옮기냐고 옮기다가 꿀이 많은 상태에서 벌도 많으니까 아침 한 10시쯤 옮겼는데 다 녹아 흘러내렸어 아주 꿀이
한 대여섯 통이 싹 흘러내렸어요. 같이 있으면 양봉하고 싸우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꿀 많이 올 때 안 싸워요. 오토하니까. 네, 밀원이 없을 때. 그게 문제는 이제 장마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마기에 양봉들은 토종벌들은 지가 그 아껴서 먹는데 양봉들은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럼 먹는 양이 많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활동을 하다가 꿀 냄새 맡으면 무조건 다 공격이야. 그때는 그냥 진짜 전쟁도 되는 거예요. 봄에도 마찬가지고. 봄에도 지금쯤이면 이제 양봉 두몽 거의 없어질 걸요. 꿀 들어올 때. 네, 봄 밀원 들어올 때는 거의 두몽 안 해요. 제일 꿀 따로 가지. 근데 주변에 밀원이 없거나 기상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뭐 먹이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도봉 활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양봉이 토종벌 무조건 이겨요. 저요 이제 토종벌 아무리 강공이어도.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양봉 제가 이제 양봉을 많이 하니까 양봉에다가 이제 사양을 왜냐하면 그 유밀기 꿀자가면 사양을 하면서 같이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안 싸우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양해주면은 같이 사양하니까 사양하면 별로 안 밥이 들어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양을 끊어보세요. 사양 안 해보면 난리 난다. 문제가 되죠. 결론은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저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셔서 토종벌 가지고 토종꿀 따러 가신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물론 계시지만 100% 안 믿어요. 양봉장에서 양봉꿀 채밀어 가면서 토종꿀 같이 채밀 나간다는 그 자체는 다 사양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왜? 양봉장에서 양봉한테 꿀을 다 뺏겨. 토종벌은 일단은 누가 뭐 사양한 거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꿀을 다 뺏겨가지고 벌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양 아니면 못 키워. 양봉을 같이 키우면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하니까 지금 다 사양 안 하고 키운다고 하시는 분 태반이고 숙성꿀 따신다면 태반인데 되냐고 해보시라고. 그게 양봉하고 토봉하고 키울 때는 괜찮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꿀이 들어올 때 네. 갖다 다른 데로 옮겨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채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봉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양봉꿀을 먹든 사양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채밀군을 해가지고 숙성꿀 딴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봉장에서 1년 동안 토종하고 양봉을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태반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종벌만 별도로 나가는 게 없어요. 채밀군으로. 물론 있겠지 몇몇 분은 시간 내시는 분은 벌 크게 안 하시는 분은 그게 돼요. 근데 양봉하시는 분들 토종벌 관리가 되냐고. 내 공장에는 그 100군 200군 양봉도 관리가 안 되는데 매일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좀 장단점은 있더라고. 그래서 내면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게요. 꿀 많이 들어오면 사양 안 해도 돼요. 내면은 피나는 꿀 떠요. 실질적으로. 네, 맞아요. 저도 아시는 분이 한 30통 그분은 숙성꿀을 많이 하지 않아? 30통에서 50통 정도? 딱 그거만 해요. 근데 그분은 다 숙성꿀로 팔아. 근데 봄에까지 정리체밀 끝나게 되면 그분도 무밀기 때 장마철에 그러니까 내면 같은 경우 기준으로 산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밀원이 안 끊기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근 마을에서 도로 옆에서 키우는 양봉들 같은 경우에는 밀원이 어느 순간 딱 끊겨요. 어느 순간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리듬이 있어요. 아카시아, 밤꿀, 그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어 다리 한번 들어오거나 도토리 한번 들어올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이게 꾸준히 쫙 들어오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요. 벚꽃 들어오고 잠깐 있다가 아카시아 들어오고. 지금 양봉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토종이 아니고. 양봉은 집중 밀원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방팔방 떠져가지고 가긴 가더라도 그 많은 양의 꿀을 토종꿀처럼 못 모아요. 특정 밀원수가 없으면 아카시라든가 밤이라든가 뭐 그런 그 피나무라든가 엄나무라든가 이런 특정 밀원수가 없으면 꾸준히 안 들어오고 어느 순간 꽉 들어왔다가 쑥 떨어져요. 꿀이 안 들어와. 그러면 그 순간 뭐 하냐면 밥을 줘야 돼. 안 그러면은 내 봉장에 다 전쟁터가 되고 양봉 대 양봉 싸워가지고 관리 안 돼요. 서로 골통경화하고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리듬이 있어요. 꿀, 벚꿀, 그다음에 아카시아 꿀, 밤꿀까지가 이제 그 피크고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는 못 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양봉은 사양 아니면. 이 사양을 안 하고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봉도 내면이 토봉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면은 양봉 들어오는 이동 양봉 들어오는 수준이요. 우리 여기 홍천군 뭐 전체 따지면 양봉처럼 그렇게 전쟁터가 없어요. 양봉은
기본이 개상으로 뭐 500통 들어오고 300통 들어오고 그 60통 갖다 놨던 공터에 60톤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양반은 1봉장, 2봉장, 3봉장 중에 한 봉장이 60통을 갖다 놓은 거야 개상으로. 그러니까 한 200통씩 들어와요. 왜냐면은 봄에 꿀을 따고 꿀 따고 이제 그 방풀까지 끝나게 되면은 할 게 없어 양봉은. 그때부터 밥을 줘야 돼. 근데 내면에 갖다 놓으면은 피나무가 한 달 동안 피잖아요. 그리고 모든 꽃 다 피고 진 다음에 피나무가 딱 한 달 동안 펴요. 언제부터?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7월 말이나. 그러니까 한 나무가 한 달 동안 피는 게 아니라 피고 지고를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빠른 나무 애들은 빨리 피고 그 피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9가지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3가지 종류에서 꿀이 들어와. 뭐 찰피나무하고 뭐 수피나무하고 있어요. 나는 피나무 2가지밖에 모르는. 예. 근데 그 피나무에도 피는 개화 시기가 틀리고 꿀 들어오는 시기가 틀려. 오전에 들어오는 게 있고 오후 4시에 들어오는 게 있어 피나무도.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오전에 빠끈 들어오고 오후에는 잠깐 시끄덩을 해요. 그때 다음에 아침에 새벽 이슬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꿀 많이 들어와. 그죠? 밤나무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꿀 들어오는 거 마을에서 보면은 아침 한 11시까지는 엄청 많이 들어와. 근데 오후 한 2시쯤 보여요. 애들이 일을 안 해.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어제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더워지니까 꿀 들어온 거 전화시키냐고 볼등에서 소풍 좀 먹는 거야. 왕 하고. 근데 산에 갖다 놓게 되면 재밌는 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4시, 5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나무 필 때. 검산리도 피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작년에 아시죠? 오셨던 분들은 아셔. 거기도 피나무가 많은데 거기도 그래요. 근데 비가 작년에 워낙에 많이 와가지고 피나무 개화도 안 좋았고 내면에 비해서. 근데 소속 소아리가 피나무 질 때쯤 되면 내면이 피하는 거 펴요. 확 피더라고. 거의 비슷한데 한 2주 정도 차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면에서는 꿀이 많이 들어왔어 또. 네. 비가 오면서도 해 뜨고 비가 오면서도 해 뜨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면은 피나무 꿀 냄새가 진동했었어요. 그 옆에 가면은 그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채밀장 그 선정하는 것도 밀원수하고 적정 분수 편성하는 거 중요하고 분봉하실 때 분봉 채밀군 같은 경우는 약분으로 절대 안 되니까 자기들 세력 번식하고 증식하는 데 맞서 걔네는 월등머리가 내년벌 키우면 참 좋아. 산에 갖다 놓는 거. 내 관리하기 싫으면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산에 갖다 놔도 걔들 그 여름 내내 꿀 모은 거 먹고 나머지 가지고 그대로 월등 들어가 가지고 내년 복벌 키우기로 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힘들고 그래서 벌을 봄벌 잘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분봉 일대 분봉해서 신앙 가지고 채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봄꿀은 구황을 가지고 봄꿀 따는 것도 괜찮더라. 그리고 아까 경계판 만들었는데 채밀군 편성할 때는 경계판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꿀 들어오는 시기가 딱 되면 공대판 하나 혀가지고 경계판 쳐버리면 그 위에다가 뭐예요? 꿀만 채워요. 산안 하고. 그리고 거기는 이물질이 안 들어가고 양봉처럼 진꿀만 딸 수 있어요. 근데 토종벌은 꿀 채우면서 화분 채우고 어떤 거는 반 화분 채워놓고 거기다 꿀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은 벌써 내년에 먹을 그 식량까지 준비를 하는 거야. 웃겨 토종벌은. 그러니까 토종벌 꿀은 약간 그 위생적으로 따지면은 양봉에 비해서는 좀 비위생적인 게 많아요. 근데 그 경항판을 쳐버리면은 산란 유가를 하지 않고 새로 집 지은 상태에서 꿀만 채우니까 깨끗한 꿀을 딸 수 있고 벌집꿀을 그 위생적인 그 따려고 그러면 경항판을 치고 그 위에다가 꿀을 채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박도 그렇게 키워요. 아까 경항판 만들어서 밑에는 한 3칸 4칸은 그 산란 유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위에 2칸 3칸은 꿀 채울 수 있도록 경항 쳐주면은 꿀만 집꿀만 꽉 채울 수 있고 그거를 꿀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그렇게 하면 돼요. 양봉에서 먹이장 만들 때 그 방법을 써요. 경계판 치고 사양 이빨이 때리면 꿀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빈 대박 위에는 꿀만 채워 집집에서. 그리고 딱 차면은 다시 한 칸 개워놓고 경계판 치우고 또 사양 때리고. 그래서 2칸 만들고 1칸 만들면 잘라가지고 갖다 놓고 다시 봉대포 올려놓고 사양 때리고. 네. 그래서 사양 꿀 만드는 그 저기 먹이장 만드는 꿀 만들 때 양봉에서 그 방법을 많이 써요. 경험판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또 떠들다 보니까 뭐 또 이렇게